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증시 강세장을 이끌었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대폭 둔화됐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S&P 500 내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의 올 3분기 순이익 성장률이 평균 19%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는 최근 6개 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가장 저조한 수준으로 블룸버그는 빅테크들이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35%씩 고성장하던 시절은 먼 과거의 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설립자는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은 엄청난 헤비급 선수들이며 미 증시가 7, 8개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자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데이터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기로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인 크리스토프 바로드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 국채 10년물이 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요즘 같은 건강한 노동시장에서 트럼프의 제안에 따라 이민을 줄일 경우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상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트럼프 후보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공약을 고려할 때 미국의 재정 부족이 10년 만기 국채금리에 상방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그는 대선 이후 당선자와 관계없이 미국의 경제 성장은 가속화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달러 엔 환율이 상승폭을 확대,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7일에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달러 엔 환율이 154엔 선까지 근접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궁지에 몰린 이시바 정권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내놓을 것이며 이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충분한 유동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영내포 운영수단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프라이머리 딜러와 거래하며 월 1회, 1년 이내의 만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인민은행은 정책금리인 7일물 영내포 금리와 시중은행에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단기 유동성 지원 창구 SLF 대출 금리도 0.2%포인트씩 인하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실적 슈퍼위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M7 기업들 중에서 무려 5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성장률이 다소 둔화됐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지만 이들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미국의 강세장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은 11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지만 이번 주에는 또 주요 경제 지표 발표들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PCE 지표나 GDP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연준이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고용 지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우리는 지표 매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오늘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잠시 후 23시 30분에는 미국 댈러스 연준이 집계한 10월 제조업 활동지수가 발표됩니다. 0시 30분에는 미국 재무부가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미국채 입찰을 진행합니다. 규모는 690억 달러입니다. 새벽 2시에는 7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채 5년물 입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8시 30분에는 일본 총무성이 자국의 9월 실업률을 공개합니다. 21시 30분에는 미국의 9월 도매 재고와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재고가 나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슈퍼위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될 텐데 네. 한번 쭉 짚어주실까요? 네, 저번 주에 제가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저번 주는 조금 재미없는 장이 될 거다, 좀 조심해야 되는 장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금요일 빼고는 큰 변동성 없었습니다. 이번 주는 주요 지표가 일단 좀 몰려 있습니다. 물가 지표, 노동 지표가 몰려 있는 달인데요. 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단은 화요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제가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매를 좀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지표에 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일단 내일 화요일에 자, 이번 주는 이제 물가 지표 플러스 노동 지표 플러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별 3개짜리가 굉장히 주요 지표고 요거를 위주로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리는데 1개짜리, 2개짜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1개짜리, 2개짜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안전하게 좀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노동 지표 플러스 알파 요 별 1개에서 2개짜리 굉장히 좀 많다. 자, 내일 23시에 일단은 졸트라고 부르죠.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일단은 발표를 합니다. 구인 이제 기업체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원하는지에 대한 지표겠죠. 그래서 구인 이직 보고서 일단은 발표가 되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21시 15분에 ADP 비농 발표됩니다. 금요일에 발표되는 하이라이트 비농의 전에 ADP사에서 발표를 하는 비농 지표가 일단 발표가 되는데 매매에 있어서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ADP 비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20틱에서 30틱 정도 골드 20틱에서 30틱 정도의 추세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일단은 조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21시 15분에 ADP 비농 나오는 거는 큰 추세를 안 줄 가능성이 조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예측입니다만 큰 추세를 안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수요일 날 발표되는 GDP 때문입니다. 예. GDP는 매달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치, 추정치 그리고 우리가 수치를 변화나 계절적 요인이나 아니면은 노동시장에 관한 것들을 반영하는 수정치 등등이 매달 발표가 되는데 오리지널 발표되는 게 10월입니다. 제가 제가 GDP 보는 법을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GDP는 12번 발표가 돼요. 매달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기 GDP가 중요하잖아요. 분기라고 하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있죠. 분기죠. 4분기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 분기 GDP는 1, 2, 3 분기 GDP를 4월에 발표하고 4, 5, 6, 7월에 발표하고요. 7, 8, 9를 10월에 발표하고 10, 11, 12를 내년 1월에 발표를 합니다. 자, 따라서 3분기 GDP 10월에 발표되는 거고 이게 바로 뭡니까? 10월 30일 수요일 날 발표되는 오리지널 분기 GDP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물론 수정치나 이런 게 예상치, 수정치 이런 게 다 발표가 될 건데 하여튼 분기 GDP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조금 떨어진 감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떨어진 감이 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지표 3대장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지표 3대장. 뭐가 있죠? 첫 번째 비농.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있고요. 두 번째 실업률이 있습니다. 실업률. 이 세 개는 변동성이 엄청 커요. 세 번째가 뭐냐면 GDP입니다. GDP. 그래서 지표 3대장 GDP거든요. 그래서 21시 30분에 GDP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21시 15분에 발표되는 ADP 비농은 우리가 어떤 추세를 가기에는 조금 좀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시에 잠정 주택 매매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주택 매매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잠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잠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이제 이거는 별 2개짜리로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별 3개짜리였거든요. 지표도 중요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일단 별 2개짜리로 일단 내려오긴 했는데 23시에 있는 잠정 주택 매매가 경기에 왜 중요하냐면 잠정이란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죠. 자, 우리나라는 보통 잔금을 언제 치르나요? 자, 계약하고 중도금하고 잔금을 치르는데 중도금에서 잔금의 시기가 1개월에서 약 한 3개월 정도입니다. 보통. 그렇죠? 중도금에서 잔금의 시기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인데 자, 계약하고 잔금 치르지 않은 겁니다. 잠정주택 매매가. 이해되시죠?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정주택 매매 수치가 높으면 일단 계약은 된 겁니다. 그렇죠? 계약은 된 거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 나쁘다? 좋다. 자, 잠정주택 매매의 수치가 낮으면 계약이 안 된 겁니다. 계약은 됐는데 잔금을 치르는 그 주택의 수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뭡니까? 경기가 하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 잠정주택 매매가 언제 중요해지냐면 경기 침체가 올 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렇죠? 경기 침체가 오면 계약은 했는데 잔금까지 치르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정주택 매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화요일 날 구인이직 보고서 굉장히 중요하고 수요일 날 3개가 있는데 ADP 비농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다. 그래서 성견 선생과 함께 하시면 일단 좀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고 하이라이트는 21시 30분에 GDP, 요 분기 GDP 그리고 10월에 우리 이제 회계 결산이요. 미국은 10월입니다. 우리나라는 12월이죠. 근데 미국은 10월이기 때문에 10월 말일 날까지 회계 결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표가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고요. 목요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에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죠. 예, 제조업 분야는 뭐 모든 산업의 핵심,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이거는 항생 관련된 그렇죠? 항생 관련된 지표입니다. 체크 무조건 하시고요. 21시 30분에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PC입니다. PC. 그죠? PC. 페드에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물가 지표를 볼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지표가 바로 PCE 지표다. 그래서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거는 별 3개, 별 4개, 5개짜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목요일에 터줏대감이죠. 요거 2개가 일단 합쳐졌어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겁니다. 제가 지표 매매를 일단은 하는데 목요일 같은 경우에 지표 매매 일단은 보여드릴 기회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화요일 날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지표 매매, 성견 선생 지표 매매 참고로 저번 달에 실업률, 비농 실업률 나왔을 때 나스닥 200틱 플러스 200틱 수익 나는 거 제가 라이브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도 요 정도는 아니지만 목요일도 조금 나스닥 100틱 이상 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또 중요합니다. 금요일은 10시 45분에 중국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가 또 있습니다. 카이신이라고 하는 데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중요 체크. 그 다음에 21시 30분 뭐 나오죠? 지표 3대장 중에 2개 나옵니다. 비농 실업률. 이거는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 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지표 매매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0월 초에도 10월 첫째 주 금요일이 1일이었나요? 제가 기억이 일단은 나는데 이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날 나스닥 200틱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한 번에. 근데 공교롭게도 11월 1일, 11월 첫째 날이 비농과 실업률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매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구경하시고요. 23시 45분에 미국의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도 있습니다. 매매는요, 여러분. 매매는 일단은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여기 21시 30분 있잖아요. 예, 여기서 끝내셔야 됩니다. 이 뒤까지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손실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많이 시장이 흔들리거든요. 흔들리기 때문에 22시 뉴욕장이 이제 22시 30분에 시작을 하잖아요. 22시 30분에 시작해서 지금 30분 이상 굉장히 많이 흔들 겁니다. 그래서 매매는 가급적이면 21시 30분에 마감을 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지표가 굉장히 좀 복잡한데 시간대별로 내일 공개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있죠? 예. 지금 밑에 보시고 공개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 아침에, 내일 오전에 요거 일단 일정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 굉장히 이번 주에 핫하고요. 이거 머릿속으로 다 못 외우십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 요거 파일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번 주 정말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왜 중요한지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요한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또 수익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주 한 주 저희 해선시대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전략 받아가시고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국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무료 공개 방송으로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떻게 또 지표 매매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더 알려주실 건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정리해 주신 주요 경제 지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술주의 활약에 힘입어서 장중 2707선까지 올라갔었던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도 일봉상 현재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개장 이후에 긴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나오면서 10시 54분경에는 2528선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현재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에 개장 이후에 상승폭이 좀 줄면서 현재는 0.36% 정도 상승한 257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전략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바로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개장 이후에 좀 위아래로 꼬리가 많이 달리는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고민의 흔적이겠죠? 네네. 좀 하시니까 이제 차트를 보실 줄 아십니다. 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꼬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꼬리가 네. 길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차트 잠깐 볼까요? 양봉과 음봉이 계속 교차된다. 그리고 꼬리가 굉장히 길어진다라는 건 자, 이게 3분봉입니다, 여러분. 3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흔든다라는 거죠. 예. 양봉과 음봉이 계속 교차하고 꼬리가 굉장히 길어진다라는 건 굉장히 많이 흔든다는 거예요. 제가 지표 지금 해드리면서 힌트를 좀 드렸는데 저번 주에도 월요일 날 사실은 힌트 드렸습니다. 뭡니까? 주요 지표가 없고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좀 잔잔하게 흘러갈 것이다. 실제로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좀 변동이 있었고요. 월, 화, 수, 목 변동이 거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부터는 구인이직 보고서도 있고 이제 한 수요일 정도부터는 수목금 3일 동안 굉장히 활발한 장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랑 내일 구인이직 보고서 발표 전까지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예, 특별한 이벤트가 없고 특별한 지표가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없거든요. 화요일 구인이직 보고서 전에는 없기 때문에 오늘 일단 시간도 지금 22시 30분 뉴욕장 개장한 이래로 뭐 별로 흐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분봉상으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이 이유는 명확합니다. PDP 잠깐 볼까요? 예, PDP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크게 봐드릴게요. 자,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시나리오가 몇 개가 있기는 한데 전고 라인을 향해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골든 크로스 지역이거든요. 골든 크로스.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항상 차트 교육을 시켜 드릴 때 해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죠? 당연히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 첫 번째. 그렇죠? 그 다음이 타점이거든요. 타점. 그럼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5일선과 21선 두 개만 놓고 설정하시면 돼요.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골든 크로스 지역에서는 여러분 매수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5일선이 21선 아래에 있는 데드 크로스는 뭐예요? 여러분 매도 존으로 일단 설정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뭡니까? 방향성을 일단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는 타점인데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좀 이따가도 타점 복기를 여러분들 그 PPT 파일로 일단 해드릴 건데요. 뭐 5일선 기법, 21선 기법, 수렴과 발상 기법, 성견 차트 진입 로직해서 네 가지 타점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입니다. 나스닥 일봉상으로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건 뭡니까? 매수 쪽이 일단은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매수 쪽이. 왜요?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골든 크로스 지역이에요. 골든 크로스 지역이기 때문에 매수 방향으로 일단은 설정하셔야 되고 이게 매수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쌍봉 찍으러 간다. 예, 쌍봉 찍으러 간다. 20900 라인. 2900 라인 한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요 정도 되는데 요 정도 라인까지는 우리가 쌍봉 찍으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차트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쌍봉 찍으러 가고 있어요. 이거를 넘느냐 못 넘느냐는 나중의 문제고 이거를 쌍봉 지역, 예? 쌍봉 지역으로 간다. 지금 2만 700에서 2만 900 라인 있잖아요. 지금 2만 582 라인인데 2만 700에서 2만 900 라인을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다시 뚫고 다시 그려드릴게요. 요 쌍봉 라인을 뚫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뚫고 지지받고 다시 어떤 신기록, 예, 신기록을 세우느냐, 신고점이죠. 신고점을 세우느냐는 이번 주에 굉장히 지표가 많거든요. 지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지표빨이라는 게 있죠. 지표빨 타고 이 두 가지 방향성이 설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게 일단은 금요일 정도라고. 금요일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게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구인이직 보고서랑 분기 GDP가 있거든요. 이 분기 GDP에서 이거를 뚫는 혹은 맞고 떨어지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로 넘어가요.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금요일 날 이런 퍼포먼스가 만들어지는 게 맞죠. 왜? 가장 강력한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이런 퍼포먼스가 만들어지는 게 맞는데 우리 시장을 지배하는 세력들도 이런 거는 일단은 자기네들이 시나리오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들 보시면 항상 최고의 이벤트 하루 혹은 이틀 전에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는요. 예. 시장 겪어보시면. 그래서 목요일 날 지금 전고 라인 근처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사실은 저는 제일 많아 보인다. 목요일에요. 예,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날 일단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일단은 매매 참여해 보시는 거 좋고 조금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이러기 때문에 무서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일 화요일에 제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수목금 3일 동안 제 방송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일 꼭 들어오셔서 이번 달, 다음 달이죠. 예. 이번 달과 다음 달입니다. 그죠? 예. 목요일, 금요일이 섞여 있기 때문에 10월, 11월이 이번 달 말과 다음 달 초에 정말 큰 퍼포먼스, 정말 큰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꼭 참여를 해주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과 화요일은 여기에서 일본 캔들이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박스 횡보 치면서
일본 캔들이 1개, 2개 정도 이렇게 설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 매매 자중하시면서 관망하는 그런 월요일과 화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일단은 관망 사인 드리고요. 크게 오늘은 하시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일단 좀 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을 향해서 다시금 달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2700에서 2900을 돌파할지는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에 달려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마사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경제 지표가 정말 다양하게 발표가 되는데 뭐 고용이 잘 나오고 또 미국 GDP도 잘 나와서 시장이 강하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시장이 더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을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시장 맘인데 네네.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시장 맘인데요. 시장 맘이라는 거를 좀 돌려서 얘기를 하면 이제까지는 굿뉴스 is bad, 배드뉴스 is good인 그런 상황이 2022년 초부터 금리 네. 인상 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경기 침체라는 경기 침체라는 어떤 이슈를 띄워놓고 봤을 때는 이제는 요즘에 퍼포먼스가 어떠냐면 딱 확립이 됐습니다. 지표가 좋으면은 경기가 좋은 걸로 인식을 해서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지표가 안 좋아 버리면 네네.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인식으로 그냥 밑으로 내리꽂는 경우가 요즘에는 있기 때문에 제가 지표 교육들 일단은 굉장히 좀 많이 해드리는데 제 지표 교육의 핵심은 뭡니까?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경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지수가 오른다. 지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지표가 안 좋으면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내린다로 여러분들 일단 그렇게 잡으시고 기준을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는 굿 뉴스를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구인이직 보고서 발표 전까지는 관망하시는 거 얘기하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스닥 선물 전략 저희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급등했지만 주말 사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로를 향한 보복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며 국제 유가는 급락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개장 전부터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도 5% 넘게 급락하는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인데요. 그래도 개장 이후에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하락폭을 축소했고요. 11시 11분경에는 68선을 잠깐 또 회복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조금 다시금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5.45% 정도 하락한 67.8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일과 관련한 전략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급락과 더불어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크루드 오일 선물인데요.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말선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관망일까요? 지금 오르는 거는요. 네. 과대 낙폭에 따른 일단은 기술적 반등.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르죠. 네.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일단은 보이고 어차피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요 차트로 일단 볼게요. 차트 일단 보시면 박스장 일단은 여기서 일단 그리고 있고 작은 박스로 보면 큰 박스입니다. 작은 박스로 보면 여기에서 일단은 박스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고라인과 전저라인, 전고라인과 저점에서 일단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근데 이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박스의 시간이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일단은 가거든요. 자, 그래서 10월 달 같은 경우에도 한 72점 좀 많이 보면 한 73달러, 일단 73달러로 하겠습니다. 73달러에서 67달러를 10월, 11월에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73에서 67달러요. 그래서 한 600틱 정도 되죠? 600틱 정도. 한 500틱에서 600틱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아 보이고 이슈는 일단 살아있는 게 있기는 한데 이게 이슈라는 것도 처음에 터질 때가 굉장히 힘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일단은 싸우고 있는데 지쳤어요, 너무. 예, 계속 더 이상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이게 진짜 막 전면전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이슈는 될 수가 없고 기껏 해봤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일단 한 2-달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중국의 이슈,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로 혹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슈로
오일에 대한 수요나 공급이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요 정도의 이슈만 일단 보이기 때문에 오일도 일단은 박스를 한 500틱에서 600틱 정도에서 한 달간 일단 좀 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중장기적인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타의 영역은 또 다릅니다. 단타의 영역은 또 다르고요. 네. 단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봐드릴 수는 없는데 하나 희소식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우리 네. 서머타임 때문에 11시 반에 시작하죠. 예. 뉴욕장이 11시 반에 개장을 하고 저희 해선시대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겹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들 자리값도 일단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몇 달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시간도 지났고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반등은 지금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반등 지금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일단은 박스 횡보하면서 일봉상 움직이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망하시다가 이슈 나오면 그때 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또 대응하시는 걸로 5일은 천천히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오일 같은 경우에는 67에서 73달러 선 이 가운데에서 박스권 장세를 계속해서 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셨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새로운 이슈는 없고 추후에 중국의 또 수요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경우 오일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매매 시점은 이미 지나갔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저희가 서머타임 이제 해제되고 나면 그때부터 주요 시간대에도 공략법 제대로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도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골드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에서 움직이고 있는 금입니다. 미국의 대선과 중동 리스크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서 현재 큰 시세는 아니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개장 이후에 11시 15분경 2,756선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현재도 그 즈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0.05% 정도 상승한 강보합권인 2,75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드와 관련된 이슈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전략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오늘 매수일까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매수일까요? 오늘도 일단은 매수는 맞아요. 오늘도 매수 맞는데 요거 일단 좀 보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나스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뭡니까? 골든 크로스 지역이죠 여러분. 5일선이 21선,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뭡니까? 골든 크로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골크. 그래서 이제 방향성은 매수 방향 설정하시면 되고요. 매수 방향. 당연히 매수 방향 설정하시면 되고 타점만 일단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는데 어차피 골드는 지금 이슈가 많이 붙죠. 골드는 이슈가 좀 많이 붙습니다. 금리 인하 이슈. 그렇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자, 기본적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금리 시장보다 상품 시장에 돈이 몰리고 돈이 몰린다라는 건 뭐예요? 수요가 높아진다. 특히나 상품 시장의 대표적인 게 이제 골드죠. 골드이기 때문에 골드 시장의 수요가 높아지니까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그래서 오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세계 정세가 불안정하다. 정세가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면 안전자산에 돈이 몰린다. 그렇죠?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는데 골드가 뭡니까? 일단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일단은. 예. 그래서 뭡니까? 골드에 돈이 몰리니까 수요가 높아진다. 그래서 골드 가격이 오른다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본적 분석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기본적 분석. 첫 번째, 금리 인하 이슈. 두 번째는 세계 정세. 그 정세가 지금 좋지는 않죠. 이거 또 북한이 며칠 전에 또 사고 한번 터뜨렸잖아요. 그렇죠? 사고 또 터뜨려서 금리 인하 이슈는 지금 계속 될 거고요. 정세도 지금 불안정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있고 일단은 이란하고 뭡니까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중국의 경기 침체 이슈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는 일단은 골드는 매수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될 게 제가 이거를 조금 크게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2022년 11월 2년입니다. 2년 전에 1618달러였거든요. 80%가 올랐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2배 될 수도 있는데 지수가 2배 된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코스피 지수가 2배가 돼요. 그러면 잘 나가는 개별 주가는 5배, 10배 오른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는 게 뭐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 치고 여기에서 매도 치고 여기에서 매도 치고 여기에서 매도 쳐요. 그러다 뭡니까? 로스컷 나는 거예요. 일봉 사항이지만 일봉으로 제가 여러분들 로스컷 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 분석으로 이슈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2가지. 골드는 일단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기본적 분석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 기본적 분석에 대한 어떤 이슈가 살아있는 한 당연히 밑으로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뭘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조정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조정. 뭡니까? 더 높이 올라가는 골드 가격이 더 높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수렴하는, 횡보하는, 박스치는 조정. 그 다음에 발산으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의 에너지 응축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매도 때리고 여기서 매도 때리고 여기서 매도 때리고 여기서 매도 때리고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뭡니까? 여기에서 운 좋게 매도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수익 나셨다고 여러분들 절대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추세를 거스르는 영매매를 하신 겁니다. 영매매는 항상 영매매의 끝은요, 단기간에 달콤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매매법입니다. 여기에는 뭐예요? 컷 나도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컷 나도 매수 들어가는 구간.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캔들의 움직임이 여기에서 일단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조정. 그리고 뭡니까? 방향 매수예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 연습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서 여기까지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더불어서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 매수 방향이 맞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지금 매매는 아니고요. 오늘은 매매 시간 지났고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들어가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어느 때 매도를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번 주에 했던 성견 차트입니다. 실제로 저번 주에 했던 성견 차트고요. 자, 첫 번째 5일선 기법이 있고요. 두 번째 21선 기법. 세 번째 수렴과 발산 기법이 있고 네 번째 신호에 따른 성견 차트 진입 로직이 있습니다. 신호에 따른. 자, 어떨 때 매도를 들어가야 되느냐? 제가 한 2달 전부터 굉장히 강조드린 것. 시장이 이제는 굉장히 많이 흔듭니다. 많이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성견 선생이 가르쳐준 요 4가지 기법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리스키하지가 않아요. 내 계좌를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뭡니까? 5일선 기법이죠.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종가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종가에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종가에 진입을 합니다. 혹은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뭡니까? 4번 기법. 매도 신호 종가에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5일선 기법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2747.9. 2747.9에 매도를 치신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일단 여기 기준으로 2731.4. 2731.4입니다. 최대 몇 틱입니까? 165틱. 최대 165틱을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5분봉이거든요. 5분봉 12개 몇 분이죠? 1시간입니다. 1시간에 뭡니까? 167틱.
최대 165틱 정도를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로 한 200만 원 이상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5일선 기법 일단은 나오고요. 이거를 놓쳤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1번 기법을 놓쳤다라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여기 뭡니까? 신호 나왔죠. 음봉의 매도 신호 종가 진입입니다. 이게 로직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734, 2734.8 매도. 그 다음에 2731.4까지죠. 그럼 뭡니까? 35틱. 35틱이면 하나로 약 44만 원 정도? 예. 뭡니까? 여기에 들어가셨어도 둘, 세 개, 15분. 우리 15분 만에 뭡니까? 44만 원 정도. 44만 원. 이렇게 매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번 주 했던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겁니다. 왜? 골드도 고점을 지금 찍었고요. 나스닥도 고점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올리려는 사람들과 여기에서 찍어 누르려는 세력들 간의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캔들이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들 항상 차트 분석하실 때 처음 보는 게 전문가들이 처음 보는 게 뭐냐면 일봉 제일 먼저 봅니다. 일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일봉 보면은 캔들이 굉장히 작게 굉장히 많이 흔들리면서 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럼 뭡니까? 매매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매매가 굉장히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매매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매매 횟수를 줄이시는 거예요. 그냥 손들 딱 잡고 매매 횟수 딱 줄이셔서 한 번 내지 두 번 혹은 두 번 내지 세 번 매매하신 다음에 승복하시는 겁니다. 수익 나면 수익 난 채로 그냥 끝내시면 되고 손실 나면 그냥 손실 난 채로 끝내시면 됩니다. 자, 골드 일봉상으로 뭡니까? 무조건 매수예요. 일봉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매수지만 단기적으로 매도 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매도 어떻게 치느냐? 제가 가르쳐드린 기법 내에서만 일단은 매도 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번 주 했던 거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자, 매수 방향 어디서 타야 됩니까? 매수 신호 나왔죠? 신호 종가에서 타시면 돼요. 그죠? 신호 종가가 지금 2736.9입니다. 2736.9에 최대 뭡니까? 2751.6. 자, 요거 그냥 없다라고 치고요. 150틱이 150틱. 여기에서 여기까지 150틱 슉. 예, 150틱. 그냥 점프. 요거 다 안 드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20개에서 30틱만 드셔도 됩니다. 일단 충분히 나옵니다. 30틱만 드셔도 뭡니까? 하나로 48만 원이에요. 예? 그거 조금 하셔가지고 48만 원 수익 내시면 굉장히 좋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신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신호대로. 이 차트의 신호 같은 경우에는 내일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10시 10분부터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신호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가 신호에 못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5일선 기법, 21선 기법, 수렴과 발상 기법. 자, 이거 기법 모르시는 분들은요. 내일 또 들어오세요. 내일 또 들어오시면 제가 아침에 기법 영상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5일선 기법.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굉장히 많죠?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도 있고요. 요거 다 자리 다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못 들어가신 분들이 여기에서 들어갈 리가 만무합니다. 왠지 아세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자, 여기에서 내가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뭘 생각하시냐면 저항을 생각해요. 저항을 생각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에서 매도 때리고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에서 매도 때리고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매도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제일 안 좋은 매매법 중에 하나다. 왜? 추세가 지금 매수로 가고 있는데 왜 매도를 때리는 겁니까? 여기에서 운 좋아서 매도 때려가지고 이것 조금 먹는다. 이건 매매 잘하는 게 아니에요.
틱틱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세대로 여러분들이 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를 지킬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퍼포먼스로 여기에서 매도 때려가지고 조금 먹고 뭐 10틱, 15틱 먹고 좋아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계좌를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트 보십시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자, 이 섹션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매도를 들어가셔서 저항 라인에 들어가셔서 그 조금 수익 났다고 좋아하실 겁니까? 마음을 졸이실 겁니까? 아니면 충분히 훈련 받으시고 충분히 저한테 훈련 받으시고 여기에서든 혹은 여기에서든 혹은 조금 늦게라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방향을 가셔서 추세를 함께하는 매매를 하실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자, 제 매매법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아셨던 매매법들하고는 조금 많이 다를 겁니다. 왜? 지지와 저항을 별로 보지 않아요. 선은 뚫으라고 있다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은요, 맞고 튕길지언정, 한동안 맞고 튕길지언정 무조건 뚫는 게 바로 지지와 저항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매도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짧게 수익을 내실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 나중에 추세 한 방에 여러분들 로스컬 나실 것인지 아니면 저와 함께 훈련 받으셔서 추세로 가는 요 매수를 타실 건지 여러분들의 선택을 내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공개 방송에서요 추세 가는 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거스르는 매매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매수 사인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우리가 또 집중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 마스터님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기법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들으시면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 특히 수익난 현황을 또 들으시면서 의심스러우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직접 들어오셔서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스터님과 함께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내일 구인이직 보고서 발표 전까지는 크게 좋은 흐름이 없을 테니 오늘은 관망하자고 하셨습니다. GDP와 비농업 고용지표가 나오는 목요일과 금요일 전에 큰 변동성과 함께 전 고점인 2900라인 돌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고요. 이후의 방향성은 금요일 이후 전 고점 지지 저항에 따라서 나올 것이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살펴주셨는데요. 오늘의 상승은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니 관망하자고 하셨고요. 중동 이슈는 재료 소멸 상태로 중국발 수요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앞으로 한 달간 67에서 73달러 내에서 박스권 장세 이어질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골드도 짚어주셨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 따른 수요 증가와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도 상승으로 우상향하는 중인데 기술적인 분석상 일봉상 5일선과 21선 위에 있는 골든크로스 상황이니 중장기적으로 매수 사인 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